아톰쌤의 신나는 역사 팟캐스트, 역사가 어려운 친구들 모두 모여라. 한국사를 재밌는 이야기로 엮어주는 아톰쌤이야. 선생님, 저 세율이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세율이 어서 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의 힘을 키우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네,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엄격한 신분제도로 질서도 잡았다고요. 그랬지. 이제 이 평화가 깨지고 새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다면서요? 맞아.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볼게. 네, 당연히 주인공은 우리 민족의 든든한 방패, 고구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지? 아, 지금의 중국 땅 일부까지 차지했던 그 강력한 고구려요? 바로 그 고구려.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통쾌한 승리를 거둔 고구려의 전징 이야기. 와,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수나라였어. 수나라. 300년 동안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한 엄청난 나라 아니었나요? 맞아. 그렇게 강해진 수나라는 힘이 쑥쑥 커지는 고구려가 좀 불안하고 거슬렸던 거야. 아하, 그래서 1차로 쳐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무려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113만 명이요? 고구려는 어떻게 됐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했단다. 진짜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영웅,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지. 을지문덕 장군님? 저 그 이름 알아요. 장군님은 어떤 비책이 있으셨나요? 을지문덕 장군은 생각했어. 수나라 군대가 먹을 식량을 모두 없애 굶주리게 만들자. 굶주리게? 우물까지 메워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게 하자. 와, 정말 똑똑한데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싸울 힘이 쭉 빠지잖아요. 정확해.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수나라 군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어. 아, 드디어. 을지문덕 장군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살수, 지금의 청천강 상류를 막아 물을 가둬놓고 기다렸지. 네? 수나라 군대가 강을 절반쯤 건너 허둥댈 때 막아두었던 물을 터뜨린 거야. 우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럼 수나라 군사들은요? 수많은 군사가 거센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간신히 강을 건넌 군사들도 기다리던 고구려군의 화살에 쓰러졌지. 와,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는 살수대첩이란다. 살수대첩을 크게 이기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전쟁 준비에 돌입해야 했다고요? 맞아. 이 무리한 전쟁으로 멸망했던 수나라 대신 세워졌던 당나라가 고구려를 또 공격했기 때문이야. 이 당나라는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고구려를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 그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어땠나요?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고 있었는데 네? 그 공사의 마지막 책임자가 바로 연개소문이었지. 아, 연개소문! 그런데 이 무렵 고구려의 신녀들은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는 이들, 아니야,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이들로 의견이 딱 나뉘어져 있었어. 연개소문은 당연히 당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겠군요. 맞아. 연개소문은 자기를 제거하려는 반대파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네? 큰 잔치를 열어서 그들을 처리한 다음에 왕이랑 신하들을 모두 죽여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최고의 벼슬자리에 올라서 모든 권력을 움켜쥐게 됐지. 스스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거네요. 당태종은 이때가 기회다. 고구려를 없애버리자 하면서 연개소문을 벌주겠다는 구실로 고구려를 쳐들어왔어. 와, 요동성이랑 배감성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마지막 보루인 안시성인을 향해 달려왔지. 안시성마저 무너지면 평양성이 위험한데요. 당나라군은 하루에도 6번, 7번씩 막 온갖 무기들을 사용해서 공격했지만 우리 안시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어. 와, 그래서 당태종이 꾀를 냈지. 안시성이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구나. 좋아. 안시성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으라. 그 위에서 안시성을 공격할 것이다.
흑산을 만들었다고요? 그래. 60여일 동안 열심히 흙을 퍼다 나르면서 거대한 흑산을 쌓았는데 와, 글쎄, 그 흑산의 일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자 고구려군이 몰려 나와서 흑산을 아예 빼앗아 버렸지. 대박! 결국 당나라는 안시성을 포기한 채 후퇴하였단다. 와, 지도를 보니까 다른 중요한 성들은 함락되었는데 안시성 하나를 지켜낸 덕분에 고구려가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군요. 정말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한 거네요. 그렇지. 고구려는 700년 이상 이어진 나라인데 네, 그 기간 동안 고구려가 없었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중국의 수나라랑 당나라랑 직접 싸웠을지도 몰라. 와,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맞아요. 백제의 의자왕 군대에 의해서 대야성이랑 수십 개의 성을 빼앗기는 등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이때 김춘추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이 전쟁에서 잃게 되고요. 맞아. 신라는 이대로 굴복할 수 없었지. 그렇죠.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서 구원병을 요청하게 돼. 고구려로 간 김춘추는 연개소문을 만났지. 김춘추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해볼게요. 우리 신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 우리 신라를 도와주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군사를 보낼 테니 지금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주시오. 우리 땅을 달라고? 아무래도 고구려와의 동맹은 어렵겠어. 김춘추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했겠네요. 맞아. 고구려와의 동맹을 실패하고 김춘추는 당나라로 갔어. 당나라, 우리 신라를 도와준다면 힘을 합쳐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나라의 형편을 잘 파악하고 설득한 거야. 고구려를 다시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당나라는 좋소, 우리가 군사를 보내주었어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군요. 바로 그거야. 이렇게 신라와 당나라는 나당 동맹을 맺게 돼. 아하. 이때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면 대동강을 경계로 남쪽은 신라가, 북쪽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을 하게 된단다. 김춘추가 고구려로 또 당나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654년 신라의 29대 왕 태종 무열왕이 되었군요. 맞아. 이때부터 신라는 전쟁 준비에 온 힘을 쏟았어. 네, 이때 백제는 지배층의 분열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지. 신라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야.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군요. 약속을 어기고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 땅은 물론이고 신라마저 차지하려는 시커먼 욕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야. 왜요? 통일한 거 아니었어요?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키기 위해 어제의 동맹이었던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했어. 바로 나당 전쟁이지. 와, 매소성과 기볼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당나라 군대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단다. 와,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이었네요. 적과 손잡고 다른 적을 물리친 다음 그 손잡았던 적과 또 싸워서 이겨야 했다니. 그래. 676년 이렇게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거야. 자, 오늘 이야기 어땠니? 신라의 삼국 통일은 분명 아쉬운 점이 있어. 외세인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고구려의 넓은 만주벌판을 잃어버렸다는 점이지. 하지만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당나라를 몰아내서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아주 커다란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낸 고구려도 마지막까지 싸운 백제도 모두 잊으면 안 돼요. 정확해. 그럼 세율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 하나 던져줄래?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신라가 당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삼국통일의 주인공은 누가 되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볼게.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다음 역사 이야기도 기대해줘. 모두 안녕.